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폴 케네디의 6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최근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 미국의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알아보죠. 폴 케네디의 위대한 수업, 강대국의 흥망, 미국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과 분쟁 지역들의 관계는 미국인들에게는 꺼내기 껄끄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모두 미국인들은 세계를 위한 선한 일이라고 믿었지만 거의 실패하고 말았죠. 이 세 전쟁은 제1의 강대국인 미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둔을 원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동아시아의 국가들이나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거 유럽의 식민주의 국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는 예전보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는 아프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미국은 아마 이 실패를 두고 베트남 때처럼 두고두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아프간에 개입한 일 자체가 현명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미국은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폴 케네디는 말하죠. 중국의 부상은 어떨까요? 과거 미국은 유일한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미국의 국민 총생산을 따라잡게 되고 최첨단 군대와 무기를 갖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큰 전력을 구축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미국이 곧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 떠올라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크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인 혁신 기업과 달러라는 강력한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고 해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는 잃어버렸죠. 자신이 평범한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자존심이 꽤 상하는 일일 거예요. 그럼 미래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만약 미국이 몰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만약 중국과 미국이 크게 충돌한다면? 이 질문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유일한 패권국으로 여기고 동반 성장해온 다른 모든 중견국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최강대국인 미국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만약 중국이 최강대국의 자리에 오른다면 세계 권력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때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미국은 왜 아프간에서 실패했을까요? 우선 아프간은 아직 민주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토주의와 부족주의가 강한 나라이고 외세 개입에 부정적이죠. 이런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싹 틔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 아프간은 아마 탈레반이나 다른 부족 지도자들, 그리고 게릴라 집단들에 오랫동안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간의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럼 아프간 철수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바이든이 늘 말했던 것처럼 오바마 정책의 대부분을 계승할 것입니다. 미국의 관심과 시선을 중동보다는 동아시아에 집중시켜 중국의 부상을 예의주시하겠죠. 아프간에 실패해서 회복하고 나면 전 세계에 자신들이 고립주의자가 아니라고 천명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영에서 영원한 우방국이 되고 싶어하며 만약 중국이 괴롭힌다면 미국이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실패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이야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 국제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뭐가 다를까요? 미국 정치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다른 국가에 패배하거나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했다는 비판이 있을 때마다 고립주의 정책을 택한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국제연맹 가입 시도가 미국 의회에 가로막히고 1차 세계대전 이후 고립주의로 돌아섰던 미국이 대표적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같습니다. 트럼프는 밖에는 신경 쓰지 말고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죠. 국제사회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자유진영, 그리고 진보주의자, 국제주의자 모두 트럼프의 처신에 분노했지만 미국 토착주의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노선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영원한 동반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미군 기지가 철수한다면 어떻게 되지? 만약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이 국제협정에서 탈퇴하고 동맹관계에서 손을 떼게 된다면?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동맹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끼리의 동맹관계, 예를 들자면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 케네디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에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고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정세는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도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강대국 체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힘과 권력을 몹시 갈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반대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상주의적인 관점인데요. 이 관점에서는 지나친 현실주의적 접근이 전쟁을 유발한다고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한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7강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